안녕하세요. 35차 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5차 시는 97쪽이 되겠네요. 97쪽이 되고 그리고 택지 개발 계획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예, 지난번에 34차 시에서 이제 도시 개발 계획, 도시개발법을 이제 봤었고요. 지금은 이제 택지 개발 계획은 순수하게 국가 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국가뿐만이 아니라 민간도 같이 참여하는 건데, 이 택지 개발은 완전히 국가 등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맞겠습니다. 자, 택지개발 촉진법에 관련돼서죠. 그리고 목적은 도시지역에 시급한 주택난입니다. 키워드가 도시지역이고 그리고 주택난입니다.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설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를 취득하겠다는 겁니다. 택지. 취득, 개발, 공급 및 관리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법 2조의 정의를 보면은 이 택지란 무엇인가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여기서 보면 택지는 보통 집을 짓는 곳, 땅 이렇게 그렇게 한정을 하는데 여기서는 아예 택지라고 하는 것을 못 박았죠. 개발 공급되는 주택 건설 용지 그리고 공공시설 용지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공공시설 용지란 그럼 뭐냐?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기반시설 이런 부분들을 공공시설이라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주인공은 주택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주택이 여하의 주거지로서 확립이 될 수 있도록 서포트해주는 기반시설 이것까지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택지개발지구는 그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입니다. 도시지역 그리고 그 주변 지역. 그래서 밀도 있게 발전이 되고 개발이 되는 이런 데를 이제 한다는 거고요. 자, 5호의 간선시설이란 해서 이 주택법 2조 17호에 나오는 부분이다 했는데 요거는 그 페이지 수로 보면은 우리 책의 194쪽이 되겠네요. 194쪽 5.3 여기를 보시면은 자세하게 간선시설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98쪽에 지구의 지정을 보겠습니다. 지구의 지정을 보시면은 누가 하느냐?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리고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하 시도지사라고 합니다. 시장 군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다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특별자치도는 제주도 하나죠. 특별시, 광역시 이런 데는 옛날부터 있었던 시들이에요. 부산, 광주, 인천, 대구, 대전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곳 그리고 도지사가 이런 그 지구에 대한 지정을 이제 하는데 택지 수급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들하고 이런 부분을 해서 걸치는 곳에는 협의해서 지정권자를 정한다 했는데 근본적으로 이 도지사는 누구죠? 도시 기본계획을 승인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도 승인내주는 사람이고요. 다만 50만 이상의 대도시일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을 그 대도시시장이 이제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도지사라고 하는 그분은 이제 감독기관이에요. 감독. 그래서
이 차원이 이 지구 지정이라고 하는 이 택지개발 지구의 지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만큼 이렇게 무게가 있고 그다음에 책임감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정권자는 시장 군수가 아닙니다. 시도지사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것은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택에 관련된 가장 높은 상위에 있는 그런 위원회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서 사망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열거됐던 시도지사를 이렇게 쭉 열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아주 커다란 권한이 되는 부분이죠. 자, 읽어보면 국가가 택지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애 요청이 있을 경우, 택지 수급 계획상 공급을 위해서 이렇게 지정 제한을 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국은 가장 마지막에 우리 그 3기 신도시 이런 신도시 발표를 할 때는 다 이런 취지에서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래서 이런 국토 그리고 주택, 주거 이 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큰 역량과 힘이 있다는 겁니다. 사업의 시행자 말씀드렸죠. 택지개발은 국가 등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관해서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행자는 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주택에 있어서의 전국구인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지방공기업, 각 지자체에 도시공사가 있죠. 서울에는 SH공사가 있듯이. 그리고 여기에 주택법에 따라서 이런 그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요건을 가진 그런 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토지를 소유하거나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사호에 관련된 것도 되게 이 국가 등 위에 나와 있는 1, 2, 3하고 조인트해서 하든지 아니면은 그쪽에 힘을 빌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이런 개발 이익하고는 거리가 먼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개발 이익하고는 먼 거다. 자, 계획의 수립입니다. 택지개발 계획의 수립에 있어서는 지정권자는 자 아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그 포함해서 계획을 세워서 이걸 그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개발 계획의 개요, 기간 그리고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 및 주요 기반 시설. 사실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한 거고 이것이 결국은 그 도시군 관리 계획인 거죠. 자, 그리고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면적 이런 부분입니다. 택지개발 사업은 도시개발법하고 다르게 수용이 우선이 됩니다. 수용이 우선이 되고 다만 거기에 원래 그 토지를 갖고 있는 원거주자분들이 원할 때는 이주자용 택지로 해서 이렇게 그 불화를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 거죠. 기본은 이건 수용입니다. 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했는데 그게 뭐냐? 이 바로 아래에 있는 시행령 7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개발 계획의 명칭에 무슨 택지개발 지구에서 전부 이렇게 현판 게시판을 다 붙여놓게 돼 있죠. 시행자는 누구다 그리고 주소와 대표자 성명 주로 이제 공적인 부분이니까 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됐건 그다음에 지방공사가 됐건 주로 그러겠네요. 그리고 개발하려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시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이고요.
계획의 개요를 보시면은, 예, 택지 개발 계획의 개요. 예, 위에 나와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규칙이에요. 이거는 이제 장관령인 거죠. 시행령은 대통령이고, 예, 여기서 보시면은, 그, 개요가 뭐냐.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그 다음에 집단에너지, 예, 집단에너지, 예, 뭐죠? 지역난방이죠. 예, 그래서 우리 그 지역난방 에너지에 관련돼서 얘기했지만은, 지역난방 그 파워플랜트를 하나 설치를 하면은, 예, 기본적으로 최하 몇천 세대, 몇만 세대가 사용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지구를 고시를 하죠. 그래서 그 고시된 그 지구 안에서 네, 건설되는 그런 세대들은 이 지역 난방에서의 여론을 받아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그 지역 난방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어떤 그 소각을 해서 쓰레기 소각을 해서 나오는 열원으로 물을 데우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순환되는 건데 이 발생된 이 열원이 열수가 다 100% 사용될 수가 없는 거죠. 프로테이지를 뭐 지역마다 다 다르지만은 사실 뭐 60% 정도 사용해도 하면은 아주 잘 나오는 거고 나머지는 사용을 못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그 지역 난방에 있어서는 확고한 어떤 그 사용 그 영역이 확보되지 않으면은 그 곤란한 그런 거죠. 뭐 대표적인 게 그 수도권에서는 이제 판교 신도시 같은 경우, 그 판교 신도시 전체에 대한 집단 에너지를 이렇게 공급하는 거죠. 지역 난방을. 자, 이 항에 보면은 여기 또 눈에 띄는 게 있죠. 25,000도의 지형도에 대상 토지의 인근 지역 현황을 표시한 계략도를 첨부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형도에 그 입혀서 그걸 고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항상 이런 부분이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림으로 해서 누구든 그림을 보면은 확인할 수 있도록. 자, 그리고 여기서 이 택지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용지 면적의 20%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 건설 용지를 공동주택이에요. 공동주택. 그러니까 이게 주택량이 시급하기 때문에 결국은 공동주택을 많이 짓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동주택 건설 20% 이상입니다. 이상이고요. 그 지난번에 한번 그 말씀드릴 때 우리 수도권 그린벨트 그 경우에는 433으로 얘기했었죠. 주택이 40, 그 다음에 공원 30, 그 다음에 공공시설 30 이런 식으로 이제 갑니다. 자, 공동주택 건설 용지의 40% 이상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국민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죠. 그 이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택지개발에 있어서 이제 서민들을 위한 그리고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것이죠. 자, 그리고 시행령에 택지개발 계획에 수립해서 이 부분이 나옵니다. 주택건설 용지에 관한 계획과 공공시설 용지에 관한 계획을 포함을 하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이렇게 띄운 거죠. 보면은 주택건설 용지에 관한 계획에서 이제 설명이 돼 있고 그리고 공공시설 용지에 관한 계획인데 여기 주로 보시면은 주로 유치원 어린이집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그래서 결국 이 택지라고 하는 거 그리고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들하고 그 다음에 이 가족 그리고 주부 이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맞습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모든 시설이 다 거기에 의한 거고 근린주구론에 의한 그런 배치나 이런 부분들도 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공공시설에 있어서의 그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강조를 했는데 어린이집 유치원은 8.3 페이지 수로는 371쪽
되겠네요. 네, 여기 보시면은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심지어는 이런 학원에 관련된 것도 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택지개발 지구 내에서 여하의 기본적인 그 가족들의 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 차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택지 조성 원가의 공개해서요. 보면은 택지 조성 원가를 공개해야 됩니다. 조성 원가를. 예, 그래서 용지비에서부터 시작해서 조성비, 직접 인건비, 이주 택지비 이런 부분들이죠. 예, 그리고 이거 여기에 관련돼서는 1.3 페이지 수로는 46쪽이네요. 예, 여기 보시면은 그 사업성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거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보시고요. 어쨌든 앞뒤로 가시면서 중간중간에 이런 부분들을 빨간 펜으로 이렇게 메모를 해놓고 보는 게 유리합니다. 자, 택지 조성원가 산정표라고 해서 시행규칙이 아예 법에 명시가 되어 있죠. 네. 이제 용지비 있고요. 용지 매입비 이런 부분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조성비 나와 있고 그런데 보상은 보통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리고 조성은 한 3년에서 3년 반 정도 이렇게 걸리죠. 예. 그래서 토탈 보면은 한 4, 5년 정도 이렇게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자, 거기 보시면은 이제 특수구조물하고 이제 있죠. 특수구조물은 이제 교량이라든지 터널이라든지를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문화재 시울 비용, 예. 택지개발지구나 하여튼 이 대규모 지구를 하게 되면은 예, 반드시 그 문화재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예, 요즘은 이 문화재에 관련된 부분들을 아주 시스템화돼 있어서 예, 신속하게 잘 처리가 되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비가 있죠. 예, 이런 부분들에는 뭐 도로 상하수도, 예, 하수도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고 심지어는 이제 지중화, 전력 지중화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산정 기준 및 적용 방법은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공공주택 특별법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은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느냐? 이것은 2013년도에 이제 행복주택이라고 하는 지금의 이제 청년주택, 신혼주택 그렇죠? 예, 그것을 런칭하면서 이게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공공주택에 관련돼서 조금 더 좀 강조를 하면서 다른 법을 다 떠나서 그 힘을 좀 실어주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법입니다. 정비를 한 거죠 또. 네. 자, 여기서 보면은 공공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예, 주택도시기금입니다. 예, 이것을 지원받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사실 예, 이런 어떤 공공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그 투명성 이런 게 보장이 됩니다. 예, 주택도시기금을 또 아무데나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렇게 보더라도 어떤 그 주택 사업을 할 때 있어서 주택도시기금을 수혜를 받는 그런 사업이다 그러면 그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여러 가지 따져볼 게 있죠. 자,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공공분양주택 그래서 다 공공이 들어가는 거죠. 예. 그리고 공공건설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건 지어서 컨스트럭트 해가지고 임대해 주는 것을 공공임대 그리고 공공매입은 기존에 지어져 있는 연립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도에 하다가 멈춘 그런 아파트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매를 해서 그래서 임대 주는 그런 것이고요. 조금 이제 수리도 하고 유지관리도 시키면서 그리고 공공주택 지구란 해서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의 50%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아까는 뭐 40% 이상이다, 20% 이상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는 공공주택, 공공이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국가 등인데 특히 공공, 지자체와 공사, LH나 지방공사들 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사업에 대해서 명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한번 보시고요. 자, 준주택 보실까요? 준주택. 준주택은 원래는 주택이 아니죠. 예, 주택이 아닌데 주택으로 해서 주택 도시 기금을 갖다 수혜를 주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기금이 들어가면은 또 이 국가와 지자체의 예, 감독을 이렇게 받는 거죠. 예, 준주택이 이제 그런 거죠. 준주택에 대해서는 또 그 집중적으로 나왔고요. 자, 1인 가구의 최소 주거 면적에서 예, 고시가 되죠. 예, 지금 현재는 예, 1인일 때 14제곱미터 전용 면적으로 예, 2인일 때는 부부 26제곱미터, 3인일 때는 예, 자녀 한 명의 부부 해서 36제곱미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표가 됩니다. 예, 그것을 꼭 따라야 된다. 반드시 네, 그런 것이고요. 예, 공공주택 사업자는 예, 예, 국가 등입니다. 주로 국가 등. 예, 그리고 여기서도 출자한 뭐 해서 그 보증 같은 게 예, 완벽하게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지구계획의 승인 이 부분은 11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448쪽 보시면은 자세하게 좀 나와 있고요. 이런 지구계획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이것은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도시계획, 뭐, 그 다음에 뭐 건축, 조경, 뭐 기타 이런 한 교통까지 한 번에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예,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지구계획의 내용을 보시면은 예, 공공주택 업무 처리 지침에 나와 있죠. 나와 있고 여기서 이렇게 이 사항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어떤 사항이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이 있죠. 예, 재원 조달 및 자금 투자에 관한 계획. 예, 이 부분에 관련돼서 이렇게 딱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공공주택에 대한 그런 공공성과 예, 확장성을 예, 나타내는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